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열 원장에 대해서 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우파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 관계를 하시고 또 세미나 각종 무슨 신문, 언론 성명서 그리고 재판에까지 관계를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는 항상 우리 유동열 원장께 감사하는 마음인데 경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안보대책연구관으로 25년 동안 일하시다가 2014년에 명예퇴직한 후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작년에 5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에 정책 세미나 49번, 자유민주 아카데미 강좌 26강좌, 해외 자유 아카데미 15번 등등 아주 굉장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는 분인데 오늘 뭘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가 올 1월 1일부터 유튜브 방송인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시작했습니다. 제 1월 1일 시작했는데 지금 26회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일 좀 넘었는데요. 뭐 구독자가 좀 미미합니다. 한 361명인가 아침에 보니까. 네, 그런데 그 361명의 구독자도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구독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계속 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갑제 TV 구독자님께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관련되는 북한 문제라든지 또 국내 종북 좌익의 문제라든지 또 안보 대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 또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이버 문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그래서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성원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은 아주 아카데믹하기도 하고 또 실무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연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좋은 현상이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천영우 TV를 하고 있고 이제 유동열 선생께서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만들었으니까 꼭 이 구독을 눌러서 정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론 무장이 됩니다. 우리 유동열 선생은 국내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그러니까 넘나들면서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밝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정부가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때 정부 측 증인으로 나와서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왔죠. 참고인도 증인 아닙니까? 예. 참고인은 증인하고 다릅니다. 다릅니까? 참고인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참고인 3명 중에 1명으로 나오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왜 이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해산되어야 하느냐는 논리를 제공하셨고 그게 그대로 이 판결문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이 유연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 통합진보당이 유연정당이냐를 파헤쳐야 되는데 정부 참고인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헌법학자입니다. 그 학자입니까? 독일에서 정당 해산 문제를 가지고 박사길 따신 분들인데 입법학자들이신데 이 2분은 헌법적 원리로서 어떤 때 정당 해산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저는 직접 이제 실천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노선이 북한 당의 노선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걸 이제 실천적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밝혀가지고 당시 제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약 78페이지에 달하는 예. 그 한 달 전에 그 진술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야, 예, 예. 출석하기 전에. 출석하기 전에. 예. 한 달 전에 제출했는데 무려 A4 용지로 73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 통합진보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과의 비교해서 예. 통합진보당 유연성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이 그 통합진보당 심판 결정문에 최종 결정문에 제 논리가 쫙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반영이 돼서 저도 나름대로 그 보람을 느꼈고 관심 있는 분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제가 그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이 그 저가 다 이미 부여대로 돼가지고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다 통진당 해산 관련 자료들 영상으로 다 그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예. 2014년 12월에 예. 저 해산 결정이 나왔죠. 예, 나왔죠. 예.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잘한 게 많아요, 그죠? 예, 예. 통합진보당 해산, 그 다음에 이 좌편향 교과서 문제라든지. 저를 예. 국정교과서로까지 바꾸면서까지 바로잡으려는 예. 노력, 그 다음에 사실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공작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북 국정원이. 예.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보복을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남한에서 일어났던 촛불 시위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절대로 구형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의 이 당이나 북한 정권의 조직에는 대남공작 부서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대남공작 부서는 소위 그 북한 노동당 규약이 명시되어 있는 전함반도를 공산화 통일한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비밀 지하 조직인데요. 예를 들면은 당에 그 대외연락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225그룹 됐다가 또 문화교육으로 바뀌었는데 남한을 간첩을 난파시키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 당에 또 통일전선부라는 부서가 있죠. 대남 친절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북한군 산하의 직속으로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정찰총국. 네. 이런 부서들이 저마다 공작을 하는데 서로 차단된 채 공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 촛불 투쟁이 가열해졌을 때 이를 갖다가 남한 혁명에 그 좀 쉽게 말해 시기를 갖다 조성하는 데 악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남 지령도 내리고 또 국내에 있는 고첩들에게 바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더욱더 확산시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 만약 이걸 안 하면 북한의 그 정찰 총국도 대남 공작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작을 했고 이제 그러한 공작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작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남 지령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 대남 공작은 간첩 사건이 간첩이 검거돼야지 그 증거물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12월쯤 돼가지고 북한 노동신문이 사설인가 뭘 흩었는데 남한의 언론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한 언론 중에서 조선중앙 동아일보는 특히 비판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국 언론이 다 잘한다고 한 거야. 그래서 12월쯤 되면은 남북한의 일종의 공동정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죠. 박근혜 탄핵을 통일전선이 남북한에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북한하고 국내 그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 연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제일 대중적인 이제 대남 그 선동의 그 웹사이트가 바로 그 통일전선부 소속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가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서 실시각으로 이 국내 그 촛불 투쟁의 화면까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남조선에서 열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동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해외 동포들한테 알리고 또 국내한테 새로운 또 그 투쟁 관련 지령도 내리고 하는 이런 통로로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가 많이 활용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넓게 보면은 언젠가는 역사가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서 김정은이가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과 손잡고 촛불 시위를 지원했을 가능성. 배후에서 이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핵심 지도부는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건데 그건 뭐 나중에 통일되면 더 확실하게 알려줄 그렇죠. 예. 거고. 이처럼 우리 유동열 선생은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뭘 우리가 취재를 하다가 모르면은 다 유동열 선생한테 물어가지고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또 북한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예. 북한 무슨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인데 북한도 사람이 먼저라는 말 씁니까? 예, 이제 북한의 통치 이념이 주체 사상인데요. 예. 이 주체 사상 북한 스스로 선전하기를 예. 사람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는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다라고 선전하는데 좋은 말이네요. 언뜻 듣기는 좋을 정도지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자,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조 대표님이나 저는 북한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인간 중에서 계급 혁명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인민 대중이라는 것은 계급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민중이 아닙니다. 자각된 사람. 그렇죠. 계급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구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 그렇죠. 황자엽 선생의 인간 중심 철학을 인간 중심주의를 북한의 철학사전에서 반동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막 비판합니다. 아, 그래요? 인간 중심주의를. 인간 중심을 비판해요. 그 사람 중심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북한 철학사는 반동 부르주아 사상이다. 휴머니즘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요. 예, 그래서 북한은 사람하고 인간을 구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사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인간 중에서 계급적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체사상에서 사람을 강조하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이때 이 사람이라는 걸 정말 북한이 말하는 사람과 민중과를 구별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의문스러운데요. 북한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 중심의 사상을 외치면서 주체를 외치지만은 북한의 주인이라고 선전되는 이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렇죠. 북한을 지배하는 북한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수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알면서 그랬으면 정말 그 이적행위고 모르면서 그랬다는 것은 그건 무식한 거죠. 알면서 그랬다고 봐야죠. 아니, 거기 주변에, 그죠? 주체사상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데 사람이 뭔지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고 했는데 믿었더니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먼저 철저한 계급주의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계급주의적 법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람이 먼저다에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황정엽 선생 말씀 나오는데 황정엽 선생 살아계실 때 우리 유동열 선생하고 매우 친밀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황정엽 선생하고 황정엽 선생 안가에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한 5년 동안 스타디를 했습니다. 같이 세미나를. 처음에 한 20명이 참여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정엽 선생님께 돌아가시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했죠. 네, 매주 했습니다. 매주 했는데, 마지막 1년은 그 격주로 했습니다. 너무 매주 하게 해서. 그래서 황정엽 선생님이 재미난 것은 참 훌륭하신 건 뭐냐면, 하다 보면 또 2명, 3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석이. 근데도 꼭 밤 10시 전화와서 내일 오시죠? 하고 물어보고 몇 명입니까? 내일은 2명이나 2명. 2명도 괜찮습니다. 2명이라도 이 얘기를 들으면 된다. 나는 의미할 때 상황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황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많이 배운 것은요,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공산주의 이론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에 가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든지 유물사관이라든지 이런 재반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 해석과 그거에 대한 비판 능력을 제가 황 선생한테 정통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황 선생이 그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이념 무장이 안 된 보수 정당이 문제다 말을 많이 했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지금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이념 정당을 지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이건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역설적으로 말을 좀 바꿔보면은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소위 정의당 지금 현재는 뭐 통합진보당이 있었지만은 이런 당이 나왔을 때 그 좌파 세력이 분열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아, 좌파에서는 분열이라는 말을 안 썼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당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당헌 당규상에는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중도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우파 정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자꾸 혁신을 한다, 통합한다면서 왼쪽으로 가니까 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좌클릭을 오른쪽으로 해주는 정당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선명 보수적 가치를 지닌 정당인 그 자유통일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자유통일당이 이 거대 정당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그 소위 좌편향을 받고 우로 헌법적 가치를 따르도록 해주는 것이고 다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통일당이 가장 기치를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금 우리 정치판에는 기회주의 잡탕 세력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민주자다, 스스로 보수다, 우파라고 지칭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중도나 왼쪽 또는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 노선을 갖다가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때 가장 선명한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이 자유통일당의 노선이 바로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기회주의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잘 육성되고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위 그 자유민주 진영,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 가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길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이 총선에 지금에서 그 단 100표라도 만약에 표를 가져가 버리면 분열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에서는 스스로 말했지만 후보 단일을 꼭 해가지고 우파 분열이라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비례대표 때는 우리 그 자유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하시면 그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